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네,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간 길은 돌아오지 않아서 없고, 네, 앞으로 갈 길은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 걸어가는 이 순간순간이 진실이고 현실이고 삶이다. 그래서 걸어가는 과정이 목적이다. 안나푸르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걷는 순간순간에 이것이 목적이 되는. 이게 이제 요번에 트리킹 명상을 이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내가 그래도 이리 올라왔다 성취감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래도 이제 여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환영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갔다 왔다 하는 것도 별로 딱 남는 게 있다면 점검물이 뭐냐 이러면 사진이지. 예.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게 비디오만 있다면 제가 안나푸르나 갔던 그 과정을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이드 얘기로는 날씨가 별로 안 좋대요. 이틀 동안.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밑에서 MBC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ABC 바로 밑에예요. 베이스 캠프 바로 밑에인데 그거까지 거리는 시간이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인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좋다고 전 찍고 전신 먹고 딱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구름이 안개가 끼기 시작을 안개가 만일에 올라갈 때도 너무 좋았다면 별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안개가 끼고 눈발이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진을 쭉 찍었어요. 예. 계속 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쉬어가면서 그게 이제 쌍포라는 사람이 이제 가이드한 사람, 그 사람 둘이서 가다가 쉬었다 쉬면서 올라가. 제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이 빠진 상태라. 오늘 눈발 판 안 올렸는데요. 예? 눈발 판 안 올렸어요. 그래? 네, 늦게 오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발 빠른 사람은 그 못 보는 거지. 그 순간의 차이들이.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으니까. 막 안개가 쫙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 베이스 캠프에 가서 다 하룻밤 자는데 불 꺼진 다 자는 상황에서 화장실 가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별이 그렇게 반짝일 수 없고 사방에 흰눈이 쫙 둘러싸인 게 별천지야. 예. 상상이 돼요. 예, 그렇죠. 네. 진짜 별천지.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 한 사람이 고산병이 그런데 죽었나 사람은 이 생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게 일단 책임자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얘기하자면 죽었나 살았나 그런 생각이 끝나지 않고 늘 이게 이 사람 상태를 살피고 올라가지 말라는 듯한 내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감회가 그때 밤에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완전 둥근 분지에다가 사방에 설산으로 돼 있어요. 야 희한한 곳이더라고 이게. 그 가운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베이스 캠프가 차려져 있는 사실 요즘 말하면 그냥 전부 다 여관이죠. 잠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포카라에 와가지고 음식점에 가니까 사진이 쫙 걸려있는데 그 설산 사진을 찍었는데 기가 죽을 정도로 사진 너무 잘 찍은 거야. 야 너무 잘 찍었다. 나는 뭐 찍었지? 이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탁너가 제 사진을 봤어요.
딱 봤는데 그 포칼에 찍은 사진은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왜 좋냐 하면은 포칼에 그 식당에서 찍은 사진은 구름 한 점 없는 사진이에요. 너무 맑고 그리고 명암이 대비를 너무 잘 찍어서 아주 사진은 잘 찍었지만은 그 날카로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사진이고 제가 찍은 것은 전부 구름에 이제 이 구름의 변화에 의해서 설산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야. 그래서 오히려 변화가 있어서 내 사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찍은 거.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생겼습니다. 생겼고 사진 찍으러 간 건 아니지만 저는 왜 사진기를 들고 가느냐 하면 어디 딱 갔다 돌아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사진을 찍어 오면 아, 네, 그거 갔다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 환영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가가 이제 찍어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사진기를 가서 찍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이유가 생겼습니다. 책을 낼 때 책 표지나 책 안에 사진을 넣을 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는 것보다 내가 찍은 사진을 넣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럼 내가 직접 찍어서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때 저기 여기 해시밀경 표지 사진 있잖아요. 포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높은 고지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것보다 한 번씩 쉴 때가 있어요. 쉬어질 때는 사진을 쫙 한 장 찍고 또 가다 쉬고. 이렇게 이제 하나 쉬는 것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역시 수행했다는데, 그 초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명칭을 트리킹 명상이라 이름 붙이고, 남주 사이트에 이제 그 트리킹 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좀 올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산에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포교 차원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명상을 걸어가면서 명상한다면은 육체적인 단련도 되지만은 정신적인 단련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 일석이조다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올라가서 공기가 맑고 산책이 참 아름답다, 내가 성취감을 한다, 이런 보단 정신적인 성취감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상을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분야를 한번 개척하는 의미에서 이 무탕하고 안나푸르나의 트리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명상법, 트리킹 명상법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세계 젊은들이 다 트리킹을 하니까 세계에 또 좋은 트리킹 코스가 많이 있다 하는 사실도 또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갈 건데 그 중에 불자라면은 그냥 가는 것보다 명상을 하며 가는 게 얼마나 좋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번에 정립을 했어요. 확실하게. 그 의도도 사실은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간 분들은 전부 다 명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알아차림하면서 갔다 오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요. 그러니까요, 스님, 지금 명상의 시대고, 예.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죠. 지금 뭐 유행처럼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불자를 대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트래킹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고, 거기서 쉬는 거가 내가 쉴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하시면 어떨까? 그럼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불자라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네.
진짜 21세기는 명상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명상이 될 수 있도록. 네. 이건 좀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명상이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내가 집중하고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걸, 재밌는 기사가 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이 신문이 이제 오늘 신문인데, 한국일보에 나와 있다. 불교 수행 깊이, 기계는 알고 있다. 제목이 그거예요. 그럼 이걸 개발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동국대 김성철 교수예요. TV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촉각 자극기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초에, 내가 이 자극이 오는 걸 1초에, 가장 많이 체크한 사람이 8번을 체크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과학에서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가장 짧은 시간을 13ms랍니다. 1000분의 1초랍니다. 가장 짧은 시간. 불교에서는 1찰나를 얘기해요. 1찰나를 이제 불교에서는 75분의 1초를 얘기합니다. 불교의 찰나는 75분의 1초인데 그게 0.01333소초를 얘기하는데 13.3ms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단위가 지금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말 가장 짧은 시간이 13ms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럼 옛날 수행자들 어떻게 1찰나를 그렇게 계산했을까? 현대 과학하고 딱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서 자극이 일어나는 것을 즉각적으로 캐치하는 마음. 그래서 0.5초에 1초가 아니고 이게 0.5초에 8군데의 자극 오는 걸 체크하는 사람 제일 빠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에서 알아차림 하잖아요. 알아차림 하는 게 몸에서 자극 오는 걸 즉각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생각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미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알아차리느냐. 바로 무상. 이 생각의 무상, 마음의 무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이 실체가 없음을 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걷는 것도. 이 행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 줄 아세요? 행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병 환자가 걸음을 걸었듯이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빨리 걸으면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힘듭니다. 천천히 걸어야만 발바닥 감각을 많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방에서 행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가르치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빠르고 몸이 빠른 사람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몸은 느리게 그리고 빨리 캐치하는 생각으로 그 몸이 천천히 걸어가는 속에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림하면은 이건 아주 좋은 거. 그래서 마음을 날카롭게 이제 알아차림을 칼날같이 갈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마음의 본성을 찝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성을 깨달으려면은 의식이 미세져야 된다. 의식이. 공성을 깨달으려면 의식이 미세. 그럼 의식이 미세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차림을 통해서 날카롭게 가려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공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공성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알아자면. 그래서 여기 김청철 교수가 이걸 이 하나 발명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예. 촉각 자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네요. 보면은 예, 그래 촉각 자극 분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재밌는 교수예요. 예, 치과의사 출신 동대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학 대가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학을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신상원 교수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맥을 잇고 있는데 아주 독보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름을 개발했고 신문 탁 났길래 제가 봤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극기 명상 경선을 해서 체험하는 사람도 두루두루 많고 좋아요. 나중에 이제 사이트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이걸 한 코너를 하든지 경선 코너에다가 트래킹 명상을 넣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거는 331페이지예요. 일상생활에서의 몸 감찰. 이거 맞죠? 맞습니까? 자, 일상생활에서 몸을 감찰한다. 예. 자, 몸은 마음의 현상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무릎 부위가 아플 때 모두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만 아픔은 감각이고 감각은 마음이니 사실은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라면 그런 아픔을 제공한 무릎 자체는 무엇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무릎이 아픈 것이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이 마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무릎 자체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이요. 무상은 주제할 수 없어 무하여 실체를 찾을 수 없어 공입니다. 그러면 무릎이라고 이름 붙여 고정시키고 무릎이 아프다 또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감각이며 감각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몸이 호응이 될 때 삼법인을 통해서 그 호응이 곧 자신이 마음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삼법인이 비추면 실체성과 고정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실체가 있으며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호응이 됐을 때 호응은 자기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가 떡이 있죠. 이 떡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은 떡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 먹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했을 때 실체가 없다고 아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떡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남은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아는 암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이게 낱낱이 분석해 보니까 이 떡이라 하는 실체는 아무리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떡이라는 실체 찾을 수 없다고 아는 암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 이거 딱 남아있는 거죠. 자, 떡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 떡에는 뭐가 남는가 하면은 실체가 없다. 요거 하나가 딱 남아있고 또 하나는 뭐 실체가 없다고 아는 알미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아는 암만 딱 남아요. 떡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떡이라 하는 건 다 이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아는 암을 뭐라 하는 건 지혜는 거예요. 네. 그런 지혜 내용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건 공을 공과 지혜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는 뭡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공과 마음을 붙여서 다른 말로 할 때는 심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 이야기는 건강 삼매경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효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심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탁 싼 거 보다 보니까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텅 비어 호응이 나왔다 했을 때 그게 뭐냐? 자기 마음이에요. 그게 다 사라졌다고 아는 암만 딱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보니까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고 아는 암, 그 마음만 남아요. 과학에서 얘기하자면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전부 다 파장으로 있고 빛으로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죠. 요거는 무슨 색깔입니까? 왜 요거는요? 파란색. 여러분, 파란색은 이 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계에는 색깔이 없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파란색은 가장 짧은 파장이에요. 노란색이나 붉은색은 긴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녹색은 중간 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탁 들어오면은 파장이 들어오면 그 파장을 긴 파장을 빨간색으로, 짧은 파장을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파장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색깔이 없지만은 파장을 색깔로 변환해서 우리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색깔 네 바퀴 따로 있다고 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뿐이에요. 그럼 이 세계는 색깔로 보인다면은 이 세계는 다르게 하면 뭐만 있습니까?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모양도 누가 결정하느냐? 마음이 결정하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주가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있죠. 하나는 파장이고 하나는 마음.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장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파장하고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예요. 이 세계는 마음만 남아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봐도 마음이에요. 얘기하자.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내 밖에 이게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마음이라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분석해보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그렇게 봐가 내 마음이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일체 모든 것은 마음 자체 성품이니 마음 자체 성품이다. 이것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루어서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이 될게요. 자, 자선 중에 몸의 현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눈을 뜨고 몸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몸의 현상이 사라져 비어질 때 역시 8가지로 반문하여 공을 채독하도록 합시다. 네, 채독합니다. 8가지 뭔가 하면 텅 비어있는 그게 가벼우냐, 깊이와 넓이가 있는가, 투명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기밀이 있는가, 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있는가, 가고 옴이 있는가, 깨끗하던가 더러움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이름 붙일 수 있는가, 반문을 하래요. 반문을 하면 호응이라 하는 것도 이름이 지나지 않고 실체 없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허공도 공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고 오고 머무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몸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누군가 툭 치듯이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몸의 현상이 생깁니다. 몸의 현상이란 조건에 의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현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한 것입니다. 자, 몸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랬지, 몸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결과서는. 그래서
그래서 왜냐하면 호흡 가운데 의식은 탐진치 번뇌가 선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텅 비 그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탐진치가 잘 드러나요. 얘기하자면 뿐만 아니라 후공 영향으로 탐진치로 물든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후공 영향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그 텅 빈 후공을 8가지로 잘 이렇게 분석해 가면 탐진치가 없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거. 텅 빈 상태, 자기 마음 상태인지 빨리 알아야 되고, 그것을 8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텅 비어있다. 마음이 비어있는 신공을 한다, 신공.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매에 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신공에다가 마음에 두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가 있으면은 산매,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산매 상태에 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산매 상태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마치 마음이 없는 것 같이 여기질 정도예요.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것 같이 여기질 정도의 경지는 새끼 사선정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산매 상태를 무심산매라고 합니다. 무심. 성가에서 이 말을 많이 하죠. 무심산매. 무심해져야 도에 합할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무심이 뭔가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무심이 있고 무념이 있어요. 무념. 자, 무심의 경지하고 무념의 경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훨씬 더 경계가 높습니까? 예? 자, 아이고, 막 헷갈리네. 자, 무심이라는 사람 손들. 무념이라고 하는 사람. 예. 역시 무심이 많군요. 무심은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무념은 도를 깨친 상태입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심도 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은 거친 마음이 없는 것이지 미심망념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심산매에 들 때 비로소 미심망념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8선정의 배대를 치면은 무심 상태는 새끼 4선정부터 그 다음에 무새끼 초선, 2선, 3선, 4선 전부 다 무심산매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대성기신론에 보면은 대개 이 새끼 사선정에서 무상정이라고 합니다. 예, 무상정이 무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외도들이 무상정을 얻고는 자기 마음이 없다,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무심해야 된다 이기죠. 그러면서도 뭐가 남아있는가? 말라시기라는 자아관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들은 외도들이 그런 주장을 싫어한다. 자아가 아직 뿌리 뽑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다 사라졌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성기신론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새끼 사선정에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부터 거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무심산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그게 이제 새끼 사선정부터 비비상체전까지예요. 그 탁 넘어가면 이제 출세간의 선정인데 그게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의 진정이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까지 다 소멸해버리고 거의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까지 다 소멸한 상태. 그냥 아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 멸진정이.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때 이제 아리아식도 완전히 버리게 되고 대원지, 경지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바른 깨달음, 정각을 성취하는 거죠. 초기경지에는 멸진정에서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순간역관에서 정각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심삼례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생활하면서 보이는 밖의 대상은 고정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면 의심이 생긴다. 우선 밖으로 대상 경계를 보면서 의식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한눈에 온몸에 들어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밖으로 보는 것과 안으로 몸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만 계속 수행해가며 안과 밖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도 몸 관체 잘 되어 안팎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안팎이 없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밖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사라져서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몸이 그냥 눈 뜨고도 몸이 사라져버리는 그냥 몸 상태가 안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공부 방법으로서 몸의 움직임과 감각, 생각 등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의식은 말과 생각을 끝나게 되고 청량한 구름과 같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사물에 감정과 생각과 이름을 개입시키지 않고 보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경계는 모두 물에 뜬 달같이 거울 속 물건같이 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보다 더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정화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것,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그저 여전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분석이 필요해요. 보이는 이 사물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체도 없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 이제 몸의 안팎이 없는가 보다는 진짜 모든 존재가 안팎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견지에 가야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대성하고 소성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소성은 뭔가 하면 아는 공하다. 아는 공하다 하는 거는 안과 밖에 없는데 밖에 있는 법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대성은 아도 공하지만은 보이고 들리는 밖도 공하다. 아공법공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내자는 실체가 없고 비에 있는 환영이다 하는 거 이걸 분석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대성의 이파사나는 몸에 한정된 게 아니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까지 이파사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사실은요. 간단히. 그렇지만 이제 자비수관하면 기본적으로 몸살이 빠르기 때문에 눈 뜨고 이렇게 수행하고 눈을 뜨고도 몸이 없는 상태까지 쭉 이렇게 지속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성으로 나아가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그때 내가 거울이 될 때 이 세계도 전부 다 거울이 비친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좀 어렵죠. 네. 그때 오전 때보다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가 보이는 그만큼 보는 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물론 수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수행 전에 이제 수행 전에 선행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친 법문을 듣고 또 논수에 대해서 이 보살이나 조사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의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한계를.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자각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각. 자각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동물들은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쥐구멍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주시하고 있다가 시간 나타나면 탁 낙하지를 잡잖아요. 이거 알아차립니다. 집중해가지고 탁 나타나면 탁 나타나요. 알아차리면 하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스스로를 알지를 못해요. 인간만이야. 인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각적으로만 살아가요. 느낌에 반응하는 감정과 생각을 이어서 살아가는데 수행자는 감각에 반응한 내 감정 생각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강했을 때 자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강했을 때. 그런데 이런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기 습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의 서장에 보면은 이참적인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하고 차이점을, 깨닫기 전에는 손자를 얻을 때하고 깨닫고 후에 손자를 얻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손자를 얻을 때는 그게요. 구습, 옛날 습이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각이 하기 때문에. 자각. 매 순간 알아차림한다 하는 건 매 순간 자각한다.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것을 뭔가 하면 수행이라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럴 때 자기 습관을 바꾸고 자기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 똑같이 그대로 자기가 생활 습관이 안 바뀐다 이러면 내가 좀 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수행을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부족하다. 하면 더 알아차림 더 하고. 그래서 이게 의지적으로 바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의지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욕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수행이 되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의 내용은 잘 알다시피 중생구제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그 고통을 구제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위 없는 깨달음을 내가 구하겠다 하는 이 두 가지예요. 이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뭐라는 거예요? 의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은 의욕이다. 의욕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자비심. 예, 자비심이 나오는데 몸에 힘이 없는 사람은 보리심 못 일으킵니다. 의욕이 안 일어나요. 몸에 힘이 없는 그런 사람 보약을 지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좋은 사람, 몸 기운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사람은 수행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잘 보호해야 돼요.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 보리심을 뭐라고 하는 거면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죠. 좋은 지혜고. 예. 지혜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 깨달은 뭐든. 그래서 이게 이 보리심은 어디서는 자비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는데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은 기운이 있어야 되고. 식바람일에서 반야하고 지하고 틀리나요? 같은 육바람일 중에서 네. 반야바람일을 제외하고 오바람일은 전부 방편이야. 그건 전부 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의욕을 막상하게 일으키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러려면 내용이 있어요. 중생구제, 위없는 깨달음.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 없이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속, 법문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무량한 법문을,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다음이랑 네 가지 사홍서원에서 딱 나오잖아요. 수행해야 돼. 자, 나머지 시간 10분을 다 하겠습니다. 네. 10분요? 예. 세 번 치나요? 예. 죄송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허리 쭉 펴고 몸에 힘을 쭉 빼세요. 가슴에 영국 봉우리가 쭉 올라가는데 100년을 연상하십시오. 흰색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100년의 연꽃이 정수를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시고, 자, 그 위에 간음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이 연상하세요. 간음보살도 백이간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백이간음은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입니다. 여러분 본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로수로 들고 있는 물병으로 맑고 투명한 물을 몸에 쭉 부어주든지, 깨끗한 흰손으로 점수를 쭉 쌓으면서 오는 것을 담아주든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쌓아오시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자비심을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수행 일기나 있으면 주십시오. 없어? 그러면 질문할 게 있으면 없어. 완전한 불성에서 왜 이런 무명이나 이 번뇌가 일어나는지. 왜 일어났냐고요? 네. 완전한 데서 왜 불완전한 것들이 있어요? 불성이 이제 무명이 불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명인지 어떻게 아느냐?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무명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성하고 무명, 보통 본각이라도 본각과 불각이 무명입니다. 본각과 불각은 동기동창이야. 그래. 똑같이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각은 사라지지 않는데 불각, 무명은 사라져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무명을 이제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언제 아느냐. 무명이 본래 존재하지 않은 걸 언제 아느냐, 얘기죠. 무명. 깨닫고 보면 무명이 본래 없는 줄 알아요. 그전에는 무명이 있어요. 그래서 무명을 무시시대라고 해요. 무시시대. 무시이대라 하기도 하고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래라 했어요. 시대라. 그래서 조이경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넓고 병도 죽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까? 예, 물어요. 외도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태어남으로부터. 태어나는 뭘 말미암니까? 무명으로부터. 업으로부터. 업은 무엇을 말미암아서 일어납니까? 예. 집착으로부터. 집착은 사랑으로부터. 사랑은 감수작용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12연기. 올라가면서 이제 행은 무엇을 말미암아? 무명을 말미암아. 무명은 무엇을 말미암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 지나치구나. 무명을 말미암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 무시시리라고 합니다. 무명을 하다가. 그래서 혼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혼련.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혼련이 일어난다 하는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뭘 근거해서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혼련이니까. 뭘 근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일인데. 그 무명은 비롯함이 없는 것이다. 그 착각이죠.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게 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 왜 느끼는 거예요? 무명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죠. 대승기신론에서.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종종 경험했으니까. 저기 보신각에서, 네, 조개사로 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여기를 가면 조개사 방향이 탁 올라오면 조개사 방향이 안 보여. 착각이야. 네. 네. 몇 분 왔다 갔다 해가, 딱 찾는 거야. 방향 감각이. 그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에서 우리가 목적을 정해 놓으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걸 딱 정해 놓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불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생기는 이유 그거예요.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거 똑같아. 그러니까 조개사라 하는 방향을 딱 정했는데 혼선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혼선이 오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을 보려는 거야. 아무 데나 나가면 어때요? 예,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명이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괴롭기 때문에. 무명을 타파하고 보니까 무명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무명이 뭐냐 이게? 진리의 모습이다. 알고 보니까. 대승기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놈인데, 앞서. 이게 공부해도 이게 머리에 남지를 않아요. 흘러가 버려요. 네, 지나가 버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예. 이게 치매 증상이에요. 그 치매 증상은 아무 관계 없고, 왜요?
예, 잊어버려요. 어릴 때는 냉장고 문을 열고도 이거 왜 열었지? 예, 어릴 때는 다 기억을 하는데 네. 어릴 때는 기억을 하면서도 이해력이 부족하고 네. 나이가 들면 기억은 남지 않는데 이해력이 넓어진다 이러지 얘기하죠.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이 많아서요. 예. 근데 줄이고 수행만 하면은 역시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기억이 안 된다 하지만 며칠 지나거나 한 달, 두 달 지나면 기억이 또 오르거든요. 언제 들었든. 예. 그게 이제 저장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예, 특징할 것도 없어. 필요할 때 나와야죠. 예. 안 나오니까.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쓰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그 앞에 못지떡 대중공양은 사육수보살님 아들이 좀 있으면 주는 거거든요. 사유수보살 아들이. 예, 그 모두 화이팅 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또 가르맹보살님 예. 손자가 예. 둘이랍니다. 그래서 대중공양을 했어요. 축하 박수 좀 한번 주세요. 그러면 불떡은 그냥 먹으면 안 돼. 요거 찰떡은 찰싹 붙으라고 요건 돌이라고 그럼 이거는 뭐야? 그 선물. 찹쌀 앉아 숨는다고 아 맵쌀떡. 특별히. 이거 밑에 것도 이것도 예. 알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얼마나 이뻐. 아니 하나씩 돌리셔 가져가셔야 돼요. 아 남았구나. 예. 좋습니다. 근데 그 명상 중에요. 네. 왜 영상이 올라와요? 다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죠? 영상은 너나 좀 받아요. 그냥 번개처럼 영상이 나왔는데 너무 선명하고 실제로 본 경험이 없는데 예. 그 고목에 꽃이 몸 이렇게 꽃처럼 꽃이 이렇게 피는 그런 영상이 예. 그 얘기했죠. 신도지? 누가 안 썼어? 안 썼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서울에 이 이제 그 유식 사상 근거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정보가 RNC이 저장이 돼요. 근데 이 저장된 것이 저장돼 있기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